안녕하세요. 자연수 지구화학 연습 수업 프리큐시를 이용한 지구화학 모델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습 문제를 계속 풀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풀었던 연습 문제를 리뷰를 조금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그 프리큐시라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키워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고 또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도 뭐 아주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좀 새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처음에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믹스라는 걸 이용하는 거,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사용이 되는데, 먼저 처음에 했던 거는 집성과 아나이드라이트를 녹이는 반응이었죠. 그래서 평형을 이루도록 녹이고, 근데 그게 그 온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각 온도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잘 녹는지 확인하는 그런 모델을 돌렸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어, 지금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걸 가지고 어디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재미를 위해서 뭐 수업 사실은 이제 수업 때문에 하는 건데, 어, 이 모델이 좋은 점은 뭐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시간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이 많이 필요해요. 이 모델이 요즘도 특히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어, 저희 같이 이런 지구를 공부하는 일은 사실은 돈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 연구비를 받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사람들, 특히나 이제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돈을 받으려면 그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인 면으로 도움을 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런 환경이나 지구 자체를 공부하다 보면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들잖아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다 되는 것, 물론 컴퓨터도 비싼 컴퓨터를 써야 되는 모델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되게 편해요. 지금 이런 것도 뭐 비커를 사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실험용 어 아주 퓨어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광물들을 녹일 때는. 근데 그런 것도 비싸거든요. 그런 게 필요 없죠. 어쨌든 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일단 이 수업을 들어주시고 나중에 정말 이제 필요할 때는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그거를 하시기 전에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넘어간다는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커에다가 퓨어 워터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퓨어 워터라는 거는 아무것도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았던, 온도는 25도씨, 그리고 pH는 7, 뭐 pE는, 이거는 아직 레독스에 대해서 안 배웠기 때문에 마지막 단원의 레독스를 배우게 될 텐데요. 이제 그때 되면 이것도 변화를 시키는 어떤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냥 사로 놓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집섬하고 아나이드라이트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가열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온도를 변화시키는 걸로. 온도는 25도씨에서 75도씨로. 이거는 가열한다고 해서 어떤 열 텀을 넣어주는 게 아니죠. 그냥 온도만 바꿔주면 돼요. 온도라는 숫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계산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퓨어 워터를 만드는 거는 솔루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었고, 그 다음 이 암석들, 아니 여기선 광물이죠. 광물들을 녹일 때 그 광물하고의 평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라는 게 필요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에는 리액션 템퍼러처라는 거를 썼어요. 그래서 각각의 온도에서 평형을 이루게 하는 거죠. 25도씨일 때, 26도씨일 때, 27도씨일 때, 그 각각의 온도에마다 광물들과 평형을 이루게 만들어졌었죠. 그게 두 번째 문제였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믹싱을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솔루션을 몇 가지를 만들고 세이브를 하고 뭐 다시 불러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지만 사실 어려운 그 문제는 아니었죠. 그냥 상상하기에도 이 믹스라는 거를 이용하는 혼합을 시키는 단순한 문제였고, 그냥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비커를 두 개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각각 물을 만들어서 섞어주는 그 정도의 반응이었었어요. 첫 번째 솔루션은 탄산수를 만들어라 라는 시뮬레이션 A였는데,
탄산수는 솔루션을 먼저 준비하고 거기에 칼사이트하고 PCO2랑 평형을 이루게 해서 탄산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페이스가 또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시워터는 그냥 옆에 테이블 9에 적혀 있는 것처럼 분석치가 다 나와 있었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뭐 소디움, 포타슘 이런 것들. 그래서 농도가 높은 것들만 골라서 넣어 주었죠. 나머지 작은 것들은 미미하니까 생각 안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냥 솔루션만 필요했었죠. 여기는 뭐 평형 따로 그런 계산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시뮬레이션 C에서는 이제 A에서 만든 거, 그리고 B에서 만든 거, 탄산수와 해수를 섞어주는 반응이 필요했어요. 이때 이제 믹스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를 사용을 했었고, 비율을 입력하게 되어 있었죠, 여기에. 그래서 솔루션 1번과 솔루션 2번에 비율을 각각 넣어주기로 했었고, 여기서 만든 거를 솔루션 3번으로 세이브를 하게 했었어요. 그래야 이제 시뮬레이션 D랑 시뮬레이션 E에서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만든 솔루션 3번이 믹스처라는 게 되었었고요. 그 믹스처를 불러와서 칼사이트 돌로마이트 또는 칼사이트만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로 침전을 시키거나 뭐 녹이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돌아보니까 엄청 대단한 걸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솔루션과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는 적어도 잘 다룰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몇 가지 반응들을 돌려볼 거예요. 첫 번째로 할 거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황철석을 옥시데이션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그냥 황철석을 놓고 산소를 막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우리는 이제 물과 관련된 반응을 하고 있고 이 프리큐시는 아무래도 이 솔루션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이제 모사하기 좋은 모델이니까 일단은 파이라이트랑 평형을 이루도록 녹여주는 거예요, 물에다가. 거기다가 산소를 불어 넣을 거고 그때 이제 다른 칼사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음, 집섬 형태로 침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한 모식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비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비커에 퓨어 워터를 준비해요. 이거는 역시나 다른 거 집어넣지 않고 25도씨, 그 다음 pH 7, pE는 4. 이거는 이제 술술술술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솔루션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퓨어 워터를 준비하고 여기에 이제 파이라이트하고 괴사이트, 칼사이트를 또 과량을 넣어주는 거예요. 파이라이트 뭐 한 주먹, 괴사이트 한 주먹, 칼사이트 한 주먹을 준비해서 평형에 이를 때까지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비커는 뚜껑을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에 CO2 분압과 평형을 이룰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이제 물 안에는 파이라이트에서 녹아 나온 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황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괴사이트는 여기도 철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칼사이트에는 칼슘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탄소종이 들어있겠죠. 탄소종은 또 CO2에서도 올 수 있고 이제 몇 가지 좀 한정적인 스페시스가 여기에 구성이 될 거예요. 철, 황, 그리고 뭐 산소 관련된 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소 관련된 거 그리고 칼슘 그런 것들이 여기에 존재하게 되겠죠. 이제 이것들이 그 어떤 조건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O2를 집어넣게 되면 뭐 침전할 것들은 침전할 수 있고요. 또 더 녹을 수 있는 것들은 아까 평형을 이뤘었지만 새로운 그 O2 조건이 되면 뭐더 녹아날 수도 있고 그런 변화들을 O2를 변화시키면서 볼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는 뭘 쓰게 되냐면 이거는 솔루션하고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는 그대로 걸어주면 되는데 뭘 쓰게 되냐면 이 요때 리액션이라는 걸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 뭘 원하고 있냐면 이거 화살표가 왜 안 나오지? 죄송합니다. 이게 화살표가 왜 안 나오지?
네, 지금 NaCl은 뭐 차지 때문에 넣어주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일단 O2에 관심을 두고 보자면 이제 조금 전에 이그젠플 2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그젠플 2에서는 다시 돌아가긴 좀 뭐니까 리액션 템퍼러처를 이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25도씨부터 75도씨까지 1도씩 올라가게 바꿔줬었어요. 그것처럼 여기선 리액션이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이 리액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요것들을 각각 스텝 1일 때는 O2가 하나도 없는, 아니 하나도 안 더해준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0.001 몰이니까 1밀리몰, 5밀리몰, 10밀리몰, 30, 50 이런 식으로 그 O2의 양을 늘려주면서 각각 그 상태에서 평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O2가 없을 때, O2를 더해준 게 없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만 넣어줬을 때, 나중에는 많이 넣어줬을 때, 요때에 따라서 어떤 거는 녹는 상태가 되는지, 또는 어떤 건 침전하는 상태가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집섬은, 침전 조건에 도달하면 침전할 수 있게 걸어줄 거고요. 요거를 또 어떻게 거는지도 요번에 새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가지고 프리퀴시를 한번 짜보죠. 네. 요건 사실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전에 풀었던 연습 문제에서도 보여드렸었지만, 연습 문제 2번, 3번이었나? 그것도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답이 다 나와 있긴 해요. 지금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짤지를 계속 연습을 하는 중이니까 한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과정대로 해볼게요. 솔루션을 준비합니다. 솔루션은 물병 모양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뭐 입력할 거 입력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퓨어 워터를 시작점으로 둘 거니까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25도씨 7, pH 7, p는 4로 구성된 솔루션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퀴리브리엄 페이스를 걸어줘요. 어떤 거를 녹이기로 했었냐면 칼사이트 일단 녹이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겟사이트 녹이기로 했었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어딨죠? 하이라이트 녹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세츄레이션 인덱스는 0으로 두고 어마운트는 왕창 이렇게 넣어주기로 했었고, 그리고 CO2를 대기 조건하고 맞춰서 두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츄레이션 인덱스에는 10의 마이너스 3.5니까 마이너스 3.5만 쓰면 되는 거였죠. 로그 값이라고 로그 PCO2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녹일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존재는 안 하지만, 만약에 침전할 조건이 되면 침전을 시켜달라 라는 거를 여기다가 명령을 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얘네는 그 뒤에 뭐 아웃풋 파일에서 다 계산을 해놓지만 실제 침전을 안 시키는데, 침전을 고려하려면 여기다가 값을 하나씩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돌로마이트 침전 고려하고 싶으면 클릭을 해서 넣어줘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집섬을 침전시키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집섬을 클릭을 하고 0 두고, 그 다음에 어마운트도 0으로 둬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녹일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없지만 반응이 지속되면서 세츄레이션 인덱스 0을 넘어가게 되면 침전을 시켜줘 라는 의미로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반응에 고려를 해줘 라는 말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녹이고 싶진 않지만 침전이 되게, 그러니까 나올 수 있으면 나오게 해줘 라는 거를 입력하려면 이렇게 그 광물을 클릭을 해주고 어마운트를 0으로 두면 돼요. 네, 확인이 되었죠? 지금 칼사이트, 겟사이트, 파이라이트 다 녹이기로 했고, CO2도 평형 맞춰주기로 했고, 집섬은 나올 수 있으면 나오게 해줘 까지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퀴리브리엄 페이스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 리액션이라는 거를 하게 돼요. 이 리액션이라는 텀을 누르면 뭔가 너 하고 싶은 거 여기다가 골라봐라고 여기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O2를 넣어주는 거였고, 그래서 O2를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NaCl도 넣어주라고 했어요. 이거는 네, 이 전체 반응을 돌아갈 때 필요하기로 한 거니까. NaCl이 따로 없고 지금 보니까 할라이트가 있네요. 할라이트가 NaCl이죠. 그래서 이걸 넣어줄 거고 이거는 0.5만큼만 넣어주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리액션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얼마씩 넣어줄 건지를 여기 두 번째 탭에서 골라야 되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액션 템퍼러처에서는 우리는 리니어 스텝스를 골랐었어요. 그래서 25에서 75까지 51스텝에 나눠서 넣어줘. 그러니까 1도씩 올려줘 라는 명령을 여기다 내렸었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리니어하게 가지 않고 값을 나눠서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하게 물론 넣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반응을 많이 그러니까 지금 1부터 50까지 쪼개려면 아마 그 템퍼러처 계산했던 거랑 조금 더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고 밀리몰로 바꾼 다음에 0 그리고 1 그리고 5 10 30 50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0 이거는 지금 여기 몰 단위니까 1, 5, 10, 30, 50 맞죠? 이렇게 넣어주고 해볼 겁니다. 네, 이렇게만 넣어주고 돌리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값을 확인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셀렉티드 아웃풋을 할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뽑아낼 건데 뭐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각각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려면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를 눌러주면 그 각 이퀄리브리엄 페이스까지 도달하기 동안 변한 양들을 얘가 뽑아줘요. 그러니까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셀렉티드 아웃풋에서 그 델타 만약에 O2의 변화량을 보려면 델타 O2 그런 것들을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2의 변화량, 그 다음에 지금 넣어졌던 광물들, 지금 집섬도 얼만큼 변했는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파이라이트, 칼사이트, 그리고 겟사이트도 있었죠. 겟사이트 어딨죠? 여기 있다. 네,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네요. 파이라이트, 겟사이트, 칼사이트, 집섬, 그 다음에 O2. 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집섬의 세츄레이션 인덱스가 어떻게 됐는지. 아까 저희가 지금 그 다른 것들을 녹이면서 O2를 변화시키면서 집섬이 침전할 수 있으면 침전해 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볼 겁니다. 세츄레이션 인덱스를 뽑아내도록 세츄레이션 인덱스 탭을 선택한 다음에 집섬을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떤 엑셀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엑셀 파일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바꾸자. 네. 이거는 example 5번이니까 ex5로 바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엔드를 찍어주시면 위에 찍히면 안 되는데요. 네, 여기다가 엔드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필요한 게 다 끝났죠. 이대로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름은 ex 5번으로 저장을 할 거고,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지금 확인할 거는 잠시 내려가 주시고
음. 어, 네, 요거를 볼 거죠. 지금 selected output한 요 파일인데 요거를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pH랑 p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얘가 불러와요. 근데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새로 입력한 것들 이것들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오토 변화량이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해도 이거는 안 되나 봐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 지금 각 스텝에 얼만큼 들어갔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0, 그 다음 1, 5, 10, 30, 50. 이거는 저게 아 이퀄리브리엄에서 에디드 오투라고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밀리몰 단위죠. 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pH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델타 집섬값. 집섬은 지금 30몰일 때부터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이때부터 침전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집섬은 우리가 처음에 안 넣어줬잖아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건 0인데 30몰이 지나면 O2의 양이 30몰이 지나면 그 이상에서는 집섬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녹아요. 지금 처음에 넣어준 것부터 계속 녹아요. 그리고 이걸 봐야 되나? 네, 델타 값을 보시면 더 확실하겠죠. 0이라는 값을 넣어줬는데 계속 녹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0, 변화가 없으니까 0이었다가 좀 전 거는 12에서 이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델타 값이 더 확실하겠죠. 그 다음 칼사이트는 어떻게 되냐면 칼사이트도 계속 녹아요. 그리고 겟사이트도 겟사이트는 증가를 하네요. 왜 증가를 하지? 겟사이트는 오히려 처음 넣어줬는데 그게 녹기보다는 더 증가를 하네요. 왜냐면 O2를 넣어주니까 지금 용액 안에 들어있는 철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다 겟사이트로 침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집섬을 보시면 집섬의 세츄레이션 인덱스는 점점 증가를 해서 지금 마이너스 6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이 됐을 때 0을 찍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0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세츄레이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0 O2가 30 밀리몰이 들어가면 집섬에 대해서 포화가 되는 거죠. 이 이상에서는 침전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까 맨 처음에 본 것처럼 집섬이 30몰이 지나니까 30밀리몰 이 스텝을 지나니까 침전을 하죠. 이 결과를 볼 수 있네요. 이렇게 몇 가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광물들이 녹는지 아니면은 뭐 침전을 하는지를 지금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 유저 그래프를 쓰면은 이거를 프리큐시에서 더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유저 그래프를 잘 못 써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울 건데 아니 썼다 치고 그러면 여기 이 답안지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 우측에 있는 요 축과 맞춰져 있는데 세츄레이션 인덱스가 지금 30밀리몰 이상 되었을 때 0에 도달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이게 집섬의 세츄레이션 인덱스는 요때 도달을 했고 그래서 집섬이 막 침전을 합니다. 지금 이게 거꾸로 된 값이구나. 네, 이건 디졸브드 된 값이니까 우리는 침전한 거를 봤으니까 네,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선 침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그림은. 여기 디졸브드니까. 집섬은 침전을 하고, 그 다음에 get사이트도 FE 넣어준 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O2 들어오면서 계속 산화해가지고 FE55H인가 그렇죠. get사이트가. 그래서 그거가 계속 침전을 하고, 맞나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get사이트 한번 찾아볼게요. 뭐죠? 위키 가면 있나요? 네, FE55H 맞죠? 그래서 이렇게 get사이트는 그러니까 처리 산화를 해서 get사이트로 침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칼사이트랑 계속 놓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리액션이라는 걸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셀렉티드 아웃풋 어떻게 뽑아서 엑셀에서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습 문제 5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설명 되게 장황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저는 써본 적이 없지만 파이라이트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그 광해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되게 관심 있게 봐요. 왜냐하면 그 광미로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광산에서 우리가 필요한 광석들을 그러니까 광석을 캔 다음에 그때 이제 딸려 나오는 파이라이트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되게 많은 양을 차지하니까 실제로 쓸모 있는 그 금속들은 얼마 양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산에다가 그 광산 근처에다가 쌓아 놓고 그거를 덮어놔요. 처분한다고 하고 이걸 흙으로 덮어 놓거나 뭐 하여튼 덮어 놓는데 그게 뭐 비가 오면은 완전히 차폐를 하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변에 가보면은 빨간 물이 흘러나오고 이 파이라이트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라이트 때문은 아니죠. 파이라이트에서 녹아 나온 철 때문에 빨간색 침전물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 빨간색 침전물들이 바로 여기 조금 전에 계속 늘어나기만 했던 그런 그 철 산화물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모델로 돌려보기도 하고요. 뭐 실제로 이만큼의 양이 있을 때 얼만큼 녹아 나오는지 또는 뭐 얼만큼 침전하는지. 그래서 침전하려면 이거를 이제 인공적으로 그 정수를 하려면 거기서 나오는 물을 한번 아예 진짜 여기서 한 것처럼 산소를 확 불어 넣어가지고 일부러 철을 침전을 한번 탁 시키는 거죠. 그래서 침전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침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을 내보내면은 더 이상 이제 빨간색은 안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볼 때 이제 양적인 거를 할 때 이런 모델을 돌려서 얼만큼 침전할 수 있으니 거기에는 얼마나 넣어줘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할 때 이런 모델을 쓰기도 해요. 네, 그렇고 그때 이제 리액션 어떻게 쓰는지만 이번에 그냥 잘 익혀가시면 되고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시간이 얼마나 됐죠? 네, 딱 절반 정도 됐네요.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요 녀석이에요. 아마 수업 자료에서 보셨을 거고 이 알루미늄과 관련된 요 알루미늄의 솔루빌리티 다이어그램이나 마찬가지죠. 뭐 깁사이트의 솔루빌리티 다이어그램인데 요 알루미늄 수산화물의 솔루빌리티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라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계산해야 돼요. 지금 요축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요축 계산해야 되고 지금 축이 몇 개인지 모르겠네. 지금 식이 6개의 식을 계산을 유도를 한 다음에 그 유도한 식을 여기다
유도한 그 pH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pH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만들어야 됐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뭐 이거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하려면 귀찮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다 찾아서 해야 되니까 델타 집값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요. 이거 다 막 어펜딕스에서 찾아서 하려면 상당히 귀찮은 일이죠. 그 요거를 프리큐시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프리큐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썼던 그 리액션이라는 거를 씁니다. 역시나 비커를 준비해요. 그리고 퓨어 워터를 준비해요. 그런 다음에 아까는 파이라이트랑 뭐 여러 가지 광물도 넣어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깁사이트만 넣어줄 겁니다. 깁사이트만 넣어주는데 네, 솔루션하고 이퀄리브리엄 페이스 쓰는 거 이제는 당연하죠. 이 상태에서 pH를 한 시뮬레이션에 하나씩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이거를 리액션으로 하면은 좋겠는데 리액션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여러 개 돌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pH를 고정을 해줘서 한 시뮬레이션,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pH가 뭐 1일 때, 또는 2일 때, 그 다음 시뮬레이션은 pH가 3일 때, 그때를 설정해 준 다음에, 여기 앞에 나와 있던 이것들 있잖아요. 지금 뭐 알루미늄 3가, 그 다음에 1가 맞나요? 네, 뭐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2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그 한 pH,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하자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돌리냐면 요 축을 그려주는 거예요. 요 축에 있는 점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pH가 뭐 3일 때, 4일 때 요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때에 요 각 이온들은 농도가 얼만큼 되는지. 지금 이거는 가장 농도가 높은 종만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루미늄 3가가 제일 높고 뭐 나머지 거 지금 보시면은 AlOH2 플러스는 한 여기쯤 찍히겠죠. 그래서 그 점. 그리고 AlOH3 제로는 여기쯤 찍히고. 그래서 각 pH일 때 그 각 종들의 농도들을 여기다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 한 축씩 그 마치 프린터 돌아가듯이 옛날 프린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프린터는 프린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린트를 하라고 하면은 요렇게 한 줄 잉 찍고 그다음에 여기 찍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이 축을 인쇄하고 요 축을 인쇄하고 그 요 X축을 하나씩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요런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걸로 설명드리면 더 편할 텐데 지금 요 축을 먼저 찍은 다음에 거기서 계산되는 이 값, 요 점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pH, 여기를 기록한다고 하는 게 바로 셀렉티드 아웃풋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pH 2일 때 깁사이트랑 평형을 이뤄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때 우리는 셀렉티드 아웃풋을 할 때 AlOH 4-랑 그 다음에 AlOH2의 플러스랑 그 다음에 AlOH2 플러스랑 그것들을 여기서 찍어내는 거죠. 셀렉티드 아웃풋. 그 다음에 pH 4일 때 셀렉티드 아웃풋. pH 6일 때 셀렉티드 아웃풋. 그러면 나중에 그걸 다 합쳐 놓으면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깁사이트의 솔루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 처음 배우게 되는 건 이 페이스라는 거예요. 이 페이스는 어떨 때 쓰냐면 여기 밑에 설명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쓰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우리가 쓰고 싶은 게 없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최근에 발간된 어떤 논문에서 있는 그 값이랑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있는 거랑 좀 많이 다르거나, 그래서 업데이트 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직접 만져도 되고요. 아니면 이 페이스를 이용해서 새로 입력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거를 쓰기로 했냐면, pH가 자꾸 움직여요.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pH를 고정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차지를 맞추기 위해서 pH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계산된 값이 나오는데, 이 계산된 값 말고 우리는 H 플러스의 농도를 고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 pH 3, 4, 5, 6, 7, 8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올려가면서 시뮬레이션을 각각 돌릴 텐데, 그때의 H 플러스 농도를 고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그 K 뭐 이런 건 별로 필요 없고, H 플러스의 농도만 고정하고 싶어서 요렇게 쓰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요번에만 쓰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pH를 고정할 일이 생기면은 요걸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요. 요번에만 쓰는 거니까 일단은 요렇게만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말고 뭐 새로운 K 값을 넣고 싶거나 뭐 반응에 대한 K 값을 넣고 싶거나 할 때는 그것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네, 그래서 반응식 뭐 그 다음에 로그 K 값 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는 fix h 플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항을 정의할 때 요거는 h 플러스랑 같다 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로그 k, 이거는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로그 k 이렇게 놓고 할 거다라는 거를 여기다 정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을 정의할 때 쓴다, 페이스는. 네, 그럼 요 정도로 보고 한번 돌려볼게요. 이것도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반응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솔루션을 만들기 전에 페이스를 먼저 하죠. 페이스는 어디 있지? 찾아야 됩니다. 클래스 페이지 말고 이거 아닌 거. 아, 여기 있네요. 페이스 네임은 fix h 플러스 그리고 리액션은 h 플러스는 h 플러스 그리고 k는 0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런 네, 걸 입력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만들 건데, 퓨어 워터니까 아무것도 클릭 안 하고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 요거를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를 걸어줘요. 근데 뭘로 걸어주냐면, 여기서 안 걸어줘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걸어주는 거죠. 각각 반응해서 걸어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안 걸어줄게. 그리고 지금 이 퓨어워터 계속 쓸 거니까 그냥 세이브 솔루션을 한 다음에 퓨어워터를 계속 불러와서 쓰는 걸로 하죠. 그래서 세이브 솔루션 한 다음에 여기도 엔드를 쳐줄게요. 네, 그러면 시뮬레이션 하나가 끝났어요. 두 번째 시뮬레이션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셀렉티드 아웃풋을 해야 돼요.
selected output에는 어떤 게 걸려 있을 거냐면 지금 어, 어, 알루미늄과 관련된 액티비티 값들 그거를 불러올 거고 뭐가 있냐면 플러스 3, 4 마이너스 또 뭐 있죠? 세 개밖에 없지? 알루미늄 여기 있다. 네, 이렇게만 하나, 둘, 셋, 네 개 불러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토탈 알루미늄 값 그리고 이퀄리브리엄 페이스 이 필요한가? 이름을 EX5 두 번째 거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료할게요. 세 번째 시뮬레이션부터 진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시뮬레이션부터는 이제 픽스 H를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유즈 솔루션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여기가 아닌데 왜 이러냐. 네, 솔루션을 불러온 다음에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를 걸어줍니다. 뭐에 대해서 거냐면 픽스 H를 일단 하나 걸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pH 값이 될 거예요. 요거를 마이너스 제가 아까 해봤더니 3부터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3부터 걸고 이거는 우리가 뭘로 입력할 거냐면 HCl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깁사이트를 신모를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엔드를 쳐요. 요거를 지금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여기서 복사를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pH가 3일 때, pH가 4일 때 이건 다른 반응이니까 2로 넣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5일 때 이런 반응, 요거 작업을 계속 해줄 거예요. 지금 반복 작업인데 그냥 조용히 할게요. 빨리빨리 하죠. 7까지 입력하는데 7에서는 이때 요거를 NaOH로 바꿔줘요.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8 위에 거 복사할 걸 그랬네. 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주시면 귀찮네요. 귀찮아졌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요리계 교실 이런 거 보면 있는 거. 이거 아닌가? 저는 미리 만들어 왔어요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없네. 없나봐요. 아, 다른 컴퓨터에서 했구나. 계속 해야 되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뭔가 숫자가 바뀐. 아, 여기서 9가. 이러고 오류나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넣었고 한번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름을 다시로 할 거고, 다행히 오류는 나지 않았어요. 셀렉티드 아웃풋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이제 오류나도 괜찮아. 어차피 저장은 됐을 테니까요. 확인해야 되는 거는 아까 그 그림을 이제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H가 여기서 또 이상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3부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HCl로 우리가 pH 낮출 수 있는 거에 좀 한계가 여기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음, 간혹 이렇게 저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3부터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음, 이건 지워버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과 관련된 애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맞는지 일단은 여기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이 그림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그림을 그려보자면 AlOH2 플러스는 요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왜 이렇게 크지? AlOH2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 그러니까 OH가 두 개인 거에 1가 이온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되지? 표시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따가 막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네, 추가를 할 거고 이번에는 뭐냐면 AlOH3 이걸 할 건데 x는 똑같이 pH 하면 되고 왜 이렇게 크게 되어 있지? 불편하네요. 그리고 y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AL, OH가 4개 마이너스 X는 이게 이가이온
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Y축을 바꿔볼게요. 저 그림에 있는 게 마이너스 16에서 한 5 정도 되나? 1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네,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비슷한지는 뭐 확인하셔보면 될 텐데 직접 해보시면 더 잘 보일 거예요. 지금 이런 모양이 나와요. 지금 각축이 아마 맞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오, 뭔가 이상하게 들어갔네요. 이건 뭐지? 잘못 입력된 것 같은데. 아, 맞나? 아닌데. 아, 맞네요. 이거 맞구나. 뭐가 빠졌지? 아, AL3 플러스가 빠졌네. 으, 잠깐 멈췄다가 다시 불러볼게요. 이거 AL3 플러스를 제가 저장을 안 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요 AL3 플러스를 아까 클릭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시 켜야 되는구나. 셀렉티드 아웃풋을 처음 설정을 할 때 그걸 빼먹었었네요. 워낙 고를 게 많아가지고 액티비티에서 알루미늄과 관련된 것들, 특히나 이 OH랑 관련된 것들, 그래프 그리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했어야 됐는데 지금 요거를 빼먹었었거든요. 요것도 꼭 클릭해서 다시 돌리셔야 돼요. 셀렉티드 아웃풋에서 아까 안 뽑혀 나온 거니까. 지금 요걸 눌러서 다시 뽑혀 나오게 한 다음에 다시 돌렸고, 그리고 엑셀 파일을 다시 열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들이 나오네요. 이게 라벨을 붙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요거는 이게 알루미늄 3 플러스. 이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비교가 되나? 네. 이게 알루미늄 3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알루미늄 OH 4 마이너스. 여기서도 표에서도 그렇죠? 네, 여기.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 그림엔 없지만 AlOH3이고 요 그림엔 있을 거예요. 지금 요 가로축에 있는 거. 그리고 요게 AlOH 2가 이온이고, 네, 2가 이온이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게 1가 이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솔루비티 다이어그램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셀렉티드 아웃풋을 얘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첫 번째 스텝일 때, 그러니까 지금 pH가 3일 때 시뮬레이션 요거 하나당 하나씩 찍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찍힌 거예요. 각점들이 찍힌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일 때 요렇게 찍힌 거죠. 그리고 5일 때, 6일 때 이런 식으로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 종별로 스페시스별로 연결을 했더니 이제 이런 직선들이 나오는 건데, 네, 그렇게 지금 그림을 그린 거예요. 솔러빌리티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각 그 pH에서 집섬을 녹인다면 알루미늄들은 어떤 스페시스로 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그림을 먼저 그렸던 거고, 그리고 이때의 그 알루미늄들의 이제 전체적인 솔러빌리티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요걸 그리면 돼요. 지금 여기 그냥 알루미늄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왼쪽 농도는 로그 액티비티잖아요. 지금 로그 이건 몰일 텐데 비슷하니까 요걸 넣어주면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면 요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이게 전체 그 알루미늄이라는 그 토탈 스페시스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요만큼씩 녹을 수 있다. 지금 요만큼 이온이 존재할 수 있고 요 pH 한 6에서 8 사이 요 정도에서는 한 5에서 8 사이? 이때는 되게 솔러빌리티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토탈 알루미늄이 디졸브드 알루미늄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녹죠. 이때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많이 녹아있는 물, 그러니까 막 pH가 낮은 이것도 역시나 교수님께서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 하얀색 침전물이 생기잖아요. 수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pH가 낮은 물이 막 흘러가다가 이제 뭐 중성에 가까운 그런 스트림 워터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는 pH가 한 요 정도 조건이 되면 확 침전을 해버리죠. 솔루빌리티가 낮아지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뭐 광산 근처에서는 볼 수 있다. 광산에 의해서 오염된 지역에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은 아마 시험 보는 때에서는 요거를 계산을 해서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쉽게 그리는 방법도 있다 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 다른 미네랄 솔루빌리티들도 미네랄 솔루빌리티 다이어그램을 다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리액션하고 페이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거 몇 가지, 거의 리액션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리액션이 딱히 없었죠. 그냥 원래 리액션을 이용해서 pH를 바꿔가면서 좋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만 썼었고 시뮬레이션을 여러 개 돌렸었고, 여기서는 리액션을 이용해서 O2를 변화시키면서 이것도 그 이제 가로 X축에서 각 축마다 어떤 것들이 뭐 침전이 되는지 뭐 집섬은 얼마큼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프린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 각 점마다 하는 거 그것처럼 O2가 얼마큼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각각을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셀렉티드 아웃풋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프리큐시를 일단은 계속 해볼 텐데, 이제 숙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제 풀이는 어차피 프리큐시를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어려운 단계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만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해보고 안 돼요. 뭐 이거는 같이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지금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프리큐시는 이제 쉬운 것들만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들만 다뤄볼 생각이고, 일단 지금 가장 기초되는 부분들은 오늘까지 한 걸로 거의 됐어요. 이제 레독스 들어가게 되면은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되면 하고, 일단은 숙제 나온 것들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 시점에 맞춰서 저도 풀이를 다시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야 기말고사 보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한 학기를 앞으로 몇 주 안 남았지만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2월 15일 정도를 종강 시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